어디 못된 년이 고객 앞에서 말대답이야. 소라의 뺨을 내리치던 여자의 손아귀 힘이 더 세졌고 결국 그녀의 무릎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던 한 여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평범한 트렌치 코트에 구두를 신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무릎 꿇은 예비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백화점을 박살내기로 결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미연은 한빛유통그룹 회장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36살이 된 아들 정도윤이 오늘따라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유통업계를 이끌어온 그녀의 눈은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미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일에만 매달려온 아들이었습니다. 소개팅 자리도 번번이 거절하고 연애보다는 회사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드디어 마음을 연 사람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집안이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미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30년을 살아온 그녀는 늘 이성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집안 배경이야 어떻든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충북 청주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이십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희 라이트타운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1층 안내데스크 상담원입니다. 계약직이고요. 미연은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한빛유통그룹의 핵심 매장인 라이트타운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라니. 순간 놀라움이 얼굴에 스쳤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경영 일선에서 단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소라입니다. 28살이고 지방 국립대 유통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건물 중 상당수가 한빛유통그룹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회장이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마. 내가 그렇게까지 진지하다면 어미로서 확인할 책임이 있지 않겠니?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진심을 존중해왔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석 달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본사 업무차 라이트타운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여름 장마철 특유의 후텁지근한 날씨에 빗줄기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로비에서 우산을 털던 그때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리즈, 마이 백, 아이 로스트 마이 백. 외국인 관광객 부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서양인 부부였는데 여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소라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실물센터와 각 층 안내 데스크에 즉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검은색 샤넬 가방이라는 특징을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30분 뒤 3층 화장품 매장 옆에서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관광객 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라는 끝까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8시였습니다. 도윤은 본사 직원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1층을 지나다가 여전히 불이 켜진 안내 데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소라가 혼자 남아 분실물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모하고 내일 근무자를 위해 인수인계 노트를 작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 도윤은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빗속에서 한 노부부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의 우산을 펼쳐들고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차장까지 가시는 거죠? 소라는 노부부와 함께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은 어깨가 다 젖어가는데도 노부부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가서 택시를 잡아드리고 짐을 트렁크에 하나하나 실어드렸습니다. 노부부가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고 소라는 택시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에 도윤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비에 많이 젖으셨는데. 퇴근길 도윤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거니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요? 저 같은 사람한테요? 네, 오늘 비 맞으며 고생하시는 걸 우연히 봤거든요. 저도 한빛유통 본사 직원인데 현장 직원분들 덕분에 회사가 돌아간다고 늘 생각해서요. 도윤은 일부러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숨겼습니다. 그저 평범한 본사 직원으로 평범한 남자로 평범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다음날 아침 일찍 비서 한지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15년째 미연의 오른팔로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이 가장 믿는 참모였고 어떤 비밀도 함께 지켜온 동반자였습니다. 지연 씨,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윤소라라는 직원입니다. 라이트타운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28살 여자 직원이에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회장님? 지연은 메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성장 배경, 학력, 경력, 그리고 평판. 특히 직장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동료들의 평가, 상사들의 의견, 고객들의 반응까지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윤소라 직원 신상 및 근무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소라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소라의 삶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996년생으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부 유통경영학과를 2019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저녁에는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격증을 모두 보유했고 TOEIC 990점 만점이었습니다. 교수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미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식 씨는 61살로 청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십니다. 어머니 김순옥 씨는 58살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집안에 병원비와 생활비 관련 대출이 약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윤소라 씨는 대기업 신입 공채에 지원하지 않고 바로 수입이 생기는 백화점 계약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동료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한결같이 좋은 평가를 합니다.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서 안내데스크 청소를 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스스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나눠준답니다. 외국인 고객이 오면 통역을 자청해서 도와주고 힘든 업무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미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라이트타운 지점장 최상국에 관한 건입니다. 42살인데 오너 일가의 먼 친척으로 연줄로 지점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내부 익명 게시판과 노동청에 제보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연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게시판 글들과 녹음 파일 내역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야근을 강요하고 실적이 낮으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망신을 줍니다. 특히 여자 직원들에게 외모 지적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미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갑질이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최근에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윤소라 씨를 특별히 노리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고 퇴근 후 단둘이 식사하자고 계속 압박한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힘든 업무를 몰아주고 휴가 신청을 반려합니다. 지연은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백화점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상국 지점장이 윤소라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17번, 퇴근 시간 이후 사무실로 단둘이 부르는 장면이 9번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상국은 소라의 어깨를 만지작거리고 귓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불편해하는 소라를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미연은 영상을 보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료들 모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추가 증거를 더 수집하세요. 내부 제보자들과 접촉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고요. 미연은 보고서를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겠어요.
제가 직접 라이트타운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진실의 절반밖에 알 수 없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요?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직접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회장으로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미연은 평소와 전혀 다른 차림으로 라이트타운 백화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편한 운동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머리는 간단하게 묶었고 명품 가방 대신 천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50대 여자 고객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동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 안에서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가야 자연스러워요. 당신은 저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미연은 평범한 고객처럼 천천히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시간대라 백화점은 평일 특유의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중앙홀에는 대형 샹들리에가 빛나고 명품 매장들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익숙한 브랜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중앙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윤소라가 환한 미소를 띤 채 한 노부부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청기 매장은 지하 1층 의료기기 코너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셔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제가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소라는 메모지에 간단한 약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글씨가 크고 또박또박해서 노인들이 보기 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소라는 짜증 하나 없이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릎이 불편하시면 휠체어 무료 대여도 가능합니다. 여기 이 벨을 누르시면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부르세요. 노부부가 고맙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라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봐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미연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소라는 즉시 고개를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장품 매장을 찾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브랜드를 찾으세요? 명품 화장품 브랜드는 1층 동간 쪽에 있고 중저가 브랜드는 2층과 3층에 있습니다. 소라는 친절하게 층별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보자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짐을 맡기실 건가요? 1층 고객 물품 보관소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어요. 무료고요. 종일 보관 가능합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미연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매장을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안내 데스크를 향했습니다. 11시쯤 젊은 외국인 여성이 급하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이 어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소라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 오자 중국어로 면세점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일본인 부부에게는 일본어로 한식당을 추천했습니다. 국적과 나이, 옷차림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환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응대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무거운 쇼핑백 여러 개를 든 할머니 한 분이 로비를 지나가다 비틀거렸습니다. 소라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소라는 가까운 휴게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직원 휴게실에서 시원한 생수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고르는 동안 짐을 대신 들어주었고 택시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짐을 실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타실 때까지 부축했습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은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 차별 없는 태도,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윤소라라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연이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안내데스크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최상국 지점장이었습니다. 소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소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지? 정규직 건 의논할 게 있어서. 조용한 데서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소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깨를 살짝 비틀며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최상국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소라의 팔을 슬쩍 만졌습니다.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알지? 정규직 되고 싶잖아. 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보고서 속 내용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 준비하세요. 주말 특유의 활기가 라이트타운 1층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들과 연인들,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명품 매장마다 손님들이 북적였고 계산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소라는 평소처럼 안내데스크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백화점 7층 프리미엄 드레스룸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은 오후 근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VIP 프리미엄 피팅룸 예약 확인 좀 해주세요. 한 여자 고객이 안내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오지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드 재킷, 까르띠에 러브 팔찌, 롤렉스 시계. 손톱은 선명한 빨간색 네일 아트가 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성함과 예약 시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라는 정중하게 물으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지에 예약? 그런 거 안 했는데. 나 지금 당장 VIP 피팅룸 써야 하니까 배정해줘. 빨리. 손가락으로 안내데스크를 톡톡 두드리며 말하는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소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프리미엄 드레스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등급 이상 회원님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규정이라서요.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서 1년에 억 단위로 쓰는 사람이야. 작년에만 3억 넘게 썼는데? 오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라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고객님의 회원 등급을 확인해 보니 골드 회원이십니다.
프리미엄 드레스룸은 플래티넘 회원 전용 시설이라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 VIP 피팅룸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골드면 어때? 내 카드값이 내 연봉보다 훨씬 많을 텐데 계약직 주제에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오지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쏠렸습니다. 소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백화점 규정입니다. 회원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내가 감히 나한테? 오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과 다투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규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계집애가 지금 어디 감히. 오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최상국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그는 즉시 오지혜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VIP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라이트타운 지점장 최상국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나한테 말대꾸를 하는데요. 규정 어쩌고 하면서 VIP 대우는 어디 갔어요? 이게 한빛 유통 서비스 수준이에요? 오지혜는 소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화를 냈습니다. 최상국은 소라를 힐끗 보더니 비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윤소라 씨, VIP 고객님께 어떻게 응대하는 겁니까? 융통성 있게 처리했어야죠. 고객 만족이 최우선 아닙니까? 하지만 지점장님, 규정상 플래티넘 회원만. 규정? 고객 만족이 우선이야. 자꾸 말대꾸할 거야? 최상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로비는 점점 조용해졌고 수십 명의 시선이 안내 데스크로 쏠렸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계약직인 자신이 지점장에게 맞설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쾌감이 그녀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즐거움을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28? 이 나이에 백화점 계약직이야? 대학은 나왔어? 공부를 못했나 보네. 아니면 집안이 어려워서?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맞서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집안빚 모든 게 이 월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돼? 2천? 3천? 내가 오늘 한번 쇼핑하면 내 한 달치 월급은 나오겠다. 명품 가방 하나 값이 내 월급이야, 알아? 오지혜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방관하는 침묵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야, 너 지금 눈을 어디에 뜨고 있어? 고객한테 사과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오지혜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소라와의 거리가 30cm도 채 안 되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진심이 없잖아. 성의가 안 보여.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굴욕을 당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다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최상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소라 씨, VIP 고객님이 원하시잖아. 빨리 해.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고 했잖아. 최상국은 소라의 어깨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면 말을 들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소라의 무릎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거기 그대로 무릎 꿇어. 고객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해봐. 오지혜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소라는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대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고 그 순간 바닥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고개 들어. 나 똑바로 봐. 눈 마주치고 사과해. 소라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자 오지혜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녀 앞 바닥에 던졌습니다. 명품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돈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벌면서 감히 나한테 규정 운운해? 내가 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지혜의 손이 공중을 빠르게 갈랐습니다. 따끔한 소리와 함께 소라의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너무 세게 맞아서 소라는 충격으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며 선홍빛 피가 입꼬리로 흘러내렸습니다. 로비는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입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너무하네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소라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뺨의 아픔보다 치욕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 꿇고 뺨을 맞다니 28년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가? 최상국은 만족스러운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혜는 핸드백을 다시 들고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이래야 직원이 정신을 차리지. 고객이 왕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 운동화를 신은 여자였습니다. 명품 브랜드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오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도감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장미현이었습니다. 최상국은 방해물을 대하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내부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고객님이면 쇼핑이나 하시고요. 보안, 이분 좀 모셔드려. 2명의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쓰러진 소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트렌치 코트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소라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많이 다쳤구나. 입술에서 피가 나네.
미연은 손수건을 꺼내 소라의 입가에 맺힌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딸을 대하듯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소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때, 당신 누구야?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오지혜가 미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오지혜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님,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이트타운 백화점이죠. 한빛유통그룹 계열사. 제가 아주 잘 압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최상국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신도 가만 안 둬. 지금 당장 나가요. 보안, 빨리 모셔드리라고. 미연은 최상국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최상국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30년 경영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소라는 당신들이 피운 거 아닙니까? 직원을 무릎 꿇리고 때리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한빛유통의 수준입니까? 당신 뭔데 참견이야? 여기 VIP 고객이 화났다고.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오지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비는 숨죽이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1층 로비로 내려오세요. 본부장님, 인사팀장님, 경영지원실장님 모두요.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를 끄는 미연은 소라를 가까운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로비를 감쌌습니다. 잠시 후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연의 차분한 말에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로비에 그대로 서서 다음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3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라이트타운 본부장,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비서 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연에게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로비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회장? 누가 회장이라는 말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미연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지연이 로비 전체에 들릴 만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빛유통그룹 장미연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빛유통그룹, 국내 최대 유통재벌, 전국의 28개의 백화점과 60세 개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까지 거느린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 그 정점에 있는 장미연 회장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최상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지혜는 뒤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럴 리가. 최상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연 씨, 준비한 자료 보여주세요. 지연이 태블릿을 꺼내 로비 한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연결했습니다. 백화점 로비 전광판에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 최상국이 여자 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9시 사무실로 여자 직원을 단둘이 부르는 장면. 직원은 두 손을 모으고 뭔가를 거절하는 듯 했지만 최상국은 강압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영상, 회식 자리에서 여자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장면. 직원이 사양하자 탁자를 치며 화를 내는 모습. 네 번째 영상, 안내 데스크에서 윤소라의 팔을 만지작거리며 저녁 식사를 강요하는 장면. 다섯 번째 영상, 바로 오늘 소라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무릎 꿇게 만든 장면. 이게 당신이 한 일입니다. 최상국 지점장. 미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고 VIP 고객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방관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여자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빛 유통의 가치입니까? 최상국은 무릎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미연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해고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오지혜에게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지혜 씨, 당신은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백화점 전 계열사에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한빛유통 28개 백화점, 60세 대형마트, 온라인몰 모두 이용 불가입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오지혜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윤소라 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그녀에게 한 것처럼요. 네. 당신이 그녀에게 한 짓을 똑같이 당하세요. 지금 당장. 미연의 말에 오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소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라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쳤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존엄. 그것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 무렵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라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이런 짓을? 도윤은 소라의 부은 뺨과 찢어진 입술을 보자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최상국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짓입니까? 어떻게 감히? 최상국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여기.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소라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윤소라는 제 약혼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곧 결혼할 사람입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빛유통 부사장의 약혼자가 백화점 계약직 직원이었다니 신데렐라 이야기 같다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미연은 아들과 소라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라 씨,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미연은 소라를 7층 VIP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도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셋만 남은 공간에서 미연은 소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죠? 아프지는 않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소라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장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잖아요. 소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글썽였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학벌도 지방대고 지금은 계약직이고요. 빚도 있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제가 정말 며느리가 되어도 될까요?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미연은 소라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보고서도 받았고 직접 고객으로 위장해서 현장도 왔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미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심을 담아 이어갔습니다. 나이와 국적, 소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 약자를 배려하고 부당한 일에도 원칙을 지키려 했던 모습,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집안 배경이나 학벌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본성, 인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왔어요, 우리 딸. 이제 가족이에요. 미연은 소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도윤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예정대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같은 VIP 라운지에서였습니다. 소라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정장을 입었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초라한 모습에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소라의 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평범해서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딸아이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미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가가 소라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소라 씨를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셨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소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연은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손을 계속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가족입니다. 서로 의지합시다. 어머님,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드릴게요. 그날 이후 라이트타운 백화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VIP 고객이라도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면 즉시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갑질 신고는 회장실로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새로 단장되었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희망이 퍼졌습니다. 이제 사람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라이트타운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라이트타운 백화점 1층 로비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33이 된 소라는 유모차를 천천히 끌며 백화점을 걸었습니다. 2살배기 아들이 유모차 안에서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 안 하시는 날 아니에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아들 데리고 산책 나왔어요. 다들 수고 많으세요. 소라는 이제 라이트타운 고객 경험 본부장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백화점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시작해 고객 경험팀으로 옮겨 크고 작은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없애고 근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30살에 고객 경험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32살에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열정, 그리고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개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로비 중앙 벽면에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빛유통 직원 인권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금빛 액자였습니다. 소라는 유모차를 멈추고 액자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빛유통은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직급, 고용 형태,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고객도 상사도 그 누구도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존엄한 인간이며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라는 액자를 바라보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뺨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날.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 모든 걸 바꿔놓았던 그날. 만약 그날 시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냥 참고 울고 그렇게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뭐 봐? 아들이 유모차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소라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있단다.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일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소라는 1층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져 편안한 소파와 안마의자, 책과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직의 7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익명신고함은 매달 점검되었고 갑질 사례는 즉시 처리되었습니다. 팀장 평가에 팀원들의 의견이 50% 반영되는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여보, 거기 있었구나. 도윤이 뒤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라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 생각나?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소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전 아마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 그냥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은 거야. 그게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거든. 도윤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미연 회장은 며느리를 구한 게 아니라 부당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백화점 전체를, 나아가 회사 문화 전체를 바꿨습니다.
소라 본부장님, 오후 3시에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 최종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2시 30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소라는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 인권, 고객 응대 윤리, 갑질 대응 매뉴얼, 모두 소라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며 소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직원들은 절대 겪지 않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그 용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라이트타운 1층 로비에는 오늘도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귀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